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세 번째 8일 제3 8강 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장부터 하겠습니다. 자왈 사군 질예를 인이위 첨야로다 하는 구절입니다. 임금을 섬길 때 예를 다하는 것을 사람들은 아첨한다고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주 짧은 내용인데 이제 이 8일 제3에서 공자가 비판했던 계시, 또 그 계시를 포함한 삼가, 세 집안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에서도 우리가 미리 이미 얘기를 했듯이 당시 춘추시대의 대부들은 춘추시대는 제후들이 천자를 능멸했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대부가 제후를 능멸합니다. 능멸한다는 건 이제 뭐냐면 자신들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이 제후는 천자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또 대부는 제후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이들의 권위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그 힘을 가지고 이제 국정을 전행했던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천자에게만 허용되었던 예를 제후들이 막 자기들이 가져다 쓰기도 하고, 심지어 천자에게만 허용이 되었던 8일무 같은 것을 노나라의 대부 계시가 자기 집 뜰에서 춤을 추게 한다든가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천자가 제후를 능멸하고 제후가 천자를 능멸하는 이런 세태 안에서 공자가 임금을 섬길 때 예를 다해.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는 못하는데 공자는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첨한다고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국 영화 같은 거를 보시면 임금들이 있는 그 궁전이, 전각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런 위에 있어요. 그러면 저 밑에 가면, 그러니까 다시 그리면 여기에 이렇게 궁전이 있으면 이 궁전이 이런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하들이 여기로, 이게 이제 중국 영화 같은 걸 보시면 여기 이제 그 궁전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다. 그러면 이 문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넓은 이제 바닥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막 와서 여기에 쫙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신하가 여기서, 임금 저 위에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서 절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임금을 아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뒤에 논어 뒤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그러면, 이 당시에는 이 힘 있는 임금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진 신하들이 저기서 절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로 올라옵니다.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임금을 뵈면 여기서 절을 해요. 절을 하는데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다 그러면, 저기서 저렇게 신하가 절을 했어야 될 것을 여기 이제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잘 지내셨어요? 뭐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신하들이 임금한테 이런 식으로 절을 해요. 이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자가 이렇게 절을 하면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저 공자가 어떻게 보이겠냐고요. 임금한테 잘 보이려고 무지하게 아첨하네, 이렇게 보이지 않겠냐 그거예요. 이게 원래 신하가 해야 할, 임금에게 해야 할 모습인데, 예를 다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아첨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얼마나 임금을 우습게 생각을 하고 하는가 하는 것을 비판하는 거지만,
제가 이제 이런 장면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 이 공자가 신하는 임금한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 약속이에요. 지금의 우리 시점에서 봤을 때 이게 맞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2600년 전에 중국에서 신하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자기들이 약속해놨던 문화예요. 근데 그 약속을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일방적으로 신하들이 파기한 거라고요. 이제 그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전통이고 뭐 규범이고 뭐 법률이고 다 무시해도 좋다 하는 그 세태에 대한 비판이에요. 이것은. 요게 뭐 잘했다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신하가 자기가 임금보다 힘이 세다고 그 오랜 문화적 전통과 약속을 그냥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 거고 힘없는 임금은 이 신하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이 세태에 대한 비판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장을 보시죠. 정공이 문 군사신하며 신사군호대 여지하있고 공자대왈 군사신 이래하며 신사군이충이니이다 이랬습니다. 정공이 당시 노나라의 임금이었습니다. 공자 당시에 공자가 대사구라고 하는 벼슬을 했습니다. 대사구라고 하는 벼슬을 했는데 이것이 요즘으로 치자면 이제 법률에 대한 그러니까 뭐 그 범인을 잡아들이고 그것을 재판을 하고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 하는 일체의 그 법과 관련된 부서를 총 책임지는 장관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공자가 대사구라는 벼슬을 하면서 정승에 준하는 업무를 대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에 관해서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서 국정을 담당해 본 경험을 가진 거죠, 공자가.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공자가 아주 큰 그 노나라의 그 기풍을 일신하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제나라, 노나라보다 더 큰 위에 있는 제나라에서 이제 이 노나라 임금과 계씨 같은 그 이제 권력자들에게 그 여자들, 악공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공자가 더 이상 이 대사구 벼슬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공자가 밀려나죠. 밀려나서 더 이상 노나라에서는 이제 벼슬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들을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통해서라도 뭔가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돌아다녔던 것이 이제 소위 철환천하라고 하는 것이죠. 수레를 타고 천하를 돌아다녔다 이런 것입니다. 그 대사구 벼슬 이런 거를 제수하면서 같이 노나라의 잘못된 정치 풍토를 바꿔보고자 했던 임금이 정공이라는 임금입니다. 이 정공이 공자에게 물었어요. 군사신하며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사군호대 신하가 임금을 섬기되 그것을 여지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하가 있다면 여하가 어찌하다인데 무엇을에 해당하는 글자는 여자와 하자 사이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것을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신하를 부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데 임금은 신하를 어떻게 부려야 되고 신하는 임금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됐죠. 군사신 이례하며 신사군 이충이니이다 이랬습니다. 군사신을 어찌해야 됩니까? 하니까 군사신은 예로서 해야 하고 이랬습니다. 임금은 신하를 부릴 때 예로서 이례 예를 가지고 예를 사용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로 신하를 부려야 됩니다. 신하를 예우해 줘야 되고 예로 대우하는 것이 예우입니다. 예우. 그런데 예우를 해준다는 것은 신하한테 뭘
뭐 월급을 많이 주고 좋은 집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도 예우의 한 뭐 상태가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예자는 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 그러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예는. 그러니까 뭐 상대방한테 선물을 주는 것도 예입니다. 예인데 상대방한테 선물을 주는 그 선물이 예가 아니고 상대방한테 선물을 준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선물을 준비하고 그 선물을 준비하기 전에 어떤 선물을 할까를 고민하고 그 선물을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을 하기 전에 그 상대방에 대한 존경이나 감사나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서 고민을 하고 그 고민에 따라서 어떤 물건을 내가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물건을 사러 가고 사온 것을 포장을 하고 그걸 전달해 주러 가고 이 과정이 예지 선물 주는 게 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이 신하를 부릴 때 예로서 한다는 것은 신하한테 뭘 제공해 준다 그런 게 아니라 신하를 대할 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신하를.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너는 얼마든지 내가 다른 애들을 쓸 수 있는데 너를 쓴 거니까 너는 나한테 감사해야 되고 나는 너의 주인이고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네가 말 안 들으면 나는 얼마든지 다른 애로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안 되고 내가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지만 내가 잘 모르니까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나보다 당신이 더 잘하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자신이 높은 임금이지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에게 존중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예로서 하는 겁니다. 존중하니까 이제 무엇도 제공을 해주겠죠. 존중하니까. 근데 존중 자체가 예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물건을 뭘 제공해 주는 것 자체가 예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은 신사군 신하는 임금을 섬길 때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을 섬길 때는 충성으로서 합니다. 충성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했는데 저도 번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이런 장면은 신하는 임금은 신하를 예로서 부리고 신하는 임금을 충성으로 또 섬겨야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당신의 질문에 대한 저의 답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번역을 했다면 이제 토를 달았다면 여기를 하면이라고 할 것 같아요. 임금이 신하를 예로서 부리면 신하는 임금을 충성으로서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걸 조건으로 할 것 같아요. 공자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 질문이 임금이 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공자가 답을 해줄 때 신하는 임금한테 어떻게 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건 이상해요. 당신이 신하를 이렇게 하면 신하가 당신한테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자가 이런 장면에서 늘 하는 것은 임금이 신하한테 먼저 어떻게 하면 신하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 질문자가 대부, 계시나 뭐 이런 대부 신하들이 질문을 했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더 방점을 놓고 답을 해줬겠죠. 근데 질문자가 임금이기 때문에 공자의 답은 여기에가 방점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날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20장을 보실까요? 자왈 관전은 낙이 부름하고 애이 불상이니라 이랬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관전은 즐거워하면서도 즐거움이 지나쳐 발음을 잃지 않고 슬퍼하면서도 슬픔이 지나쳐 화를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문보다는 번역이 좀 길어졌는데 우선 이 관전하는 건 뭐냐?
그러면 시경이 이제 시경이라고 경자를 붙이는 건 우리가 나중에 붙인 이름이고 원래는 시입니다. 시. 그걸 이제 높여서 시경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 건데, 이 시에는 크게 풍, 아, 송이라고 하는 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시경은 311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311편의 시가 풍, 아, 송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 세 개. 물론 이 아는 소아가 있고 대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냥 통칭 아라고 합니다. 아. 이제 풍은 뭐냐? 풍은 15개의 제후국 해서 불려졌던 민요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15국풍이라고 그래요. 국풍. 그러니까 이것은 대체로 민요, 민간에서 지어져서 불려졌던 민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요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민요는 정말로 민간에서 민초들이 지어서 불렀던 그런 노래라면, 이 국풍은 뭐 고위 관료도 있고요. 시의 저자 중에는 고위 관료도 있고, 전쟁통에 나갔던 병사도 있고, 그 병사의 심정으로 어떤 사람이 지은 글도 있고, 남편을 전장에 떠나보낸 아낙네도 있고, 뭐 이제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요보다는 훨씬 그 작자의 폭이 넓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민요라고 말할 수 있고, 요 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궁중 음악을 아악이라고 그럽니다. 아악. 그럴 때 이 아자가 그 아자인데, 이 대아나 소아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궁중에서 제작된 가장 그 당시로서는 정제된, 그리고 수준이 높은 그런 가사와 음악으로 구성된 시 말입니다. 이 아의 내용이. 그래서 임금과 신하가 같이 연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에서 그 국빈이, 그 외국 사절들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다든가, 그럴 때 이제 연회를 베풀겠죠. 그럴 때 이제 음악을 연주를 해야죠. 그럴 때 사용하는 음악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악이고, 송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찬송하다 할 때 그 송자예요. 기리다. 그러니까 이건 돌아가신 분의 덕을 칭송하고 찬송하는 그런 의미의 시들이 수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체로 제사 때 많이 사용이 되었음직한 내용들인 것이죠. 고대에 어떤 훌륭한 임금님이 계셨는데, 그 임금님이 어떠셨고 저떠셨고 막 이제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국풍에 15개의 이제 그 나라의 노래들이 실려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주남이라고 하는 편이고, 두 번째가 소남이라는 편입니다. 이 주남의 주는 주공, 소남의 소는 소공, 이 주공과 소공이 형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나라를 실질적으로 열었던 문왕이라는 분의 큰아드님이 무왕이고, 그 무왕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제 주왕조를 세웠고, 그 동생들이 주공과 소공이 있었습니다. 이 두 주공과 소공이 그 어린 무왕의 아들, 무왕의 후계자인 어린 임금이었던 성왕을 보필해서 이제 주왕조를 초기를 담당했던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봉지로 받았던 그 지역을 이제 주남, 소남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주남이 이제 제일 첫 번째 국풍의 편인데, 이 주남에도 여러 시편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편이 관저라는 편입니다. 시경에서 가장 유명한 시이기도 하죠. 광관저구, 제하지주, 요조숙녀, 군자호구 이렇게 시작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공의 아버지 문왕이 결혼을 하기 전에 부인을 만날 때 그때 이제 그 상황을 묘사한 시입니다. 관저라는 시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관저는 주남 국풍이니 시지 수편이다. 이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주남의 국풍에 해당하는 것인데 시경의 제일 첫 번째 편이 관저다 하는 거죠. 근데 이 관저가 이제 사랑하는이라기보다 이제 결혼하기 이전에 군자로 표현된 총각과 요조 숙녀로 표현되는 처녀의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인데 이 관저의 시는 즐겁지만 음하지 않는다 할 때 요 음자가 음란할 보통 그러는 글자인데 이게 음란하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즐거움이 지나쳐서 발음을 잃은 상태가 음이에요. 요 음자는 지나치다라는 뜻이 기본 의미입니다. 정도를 지나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그런 반응인 건데 그것이 이제 너무 과도하면 어느 정도를 지나쳐서 너무나 과도하면 그걸 우리가 이제 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저라는 것은 즐겁기는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 너무 과도하지는 않고 그 안에 이제 서글픔, 슬픔이 있기도 하지만 그 슬픔이 우리의 감정을 손상시켜서 그 화를 해치는 단계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에 즐거움도 있고 슬픔도 있는데 그게 적정한 수준에서의 즐거움과 슬픔이지 음이나 상으로 가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시에 관한 시경의 어떤 구절에 관한 공자의 평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